오라클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출발해 이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12월 11일 기준 주가는 약 $223 수준이고 연초 이후 30%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지만 9월 고점 대비로는 30% 중반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6,300억 달러로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매우 큰 기업입니다. 12개월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0배, 향후 이익 전망을 반영한 기준은 30배 초반으로 과거 10년 평균인 20배 중반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오라클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성장 가능성에 이미 상당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금 오라클이 전통적인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 기대가 반영된 성장주 구간에 진입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라클은 12월 10일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반면 조정 주당 순이익은 2.26 달러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서버칩 설계사 앰페어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약 27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어 있어 이익의 질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클라우드 전체 매출이 80억 달러 수준으로 약 34% 성장했고 이 가운데 인공지능 연산을 포함한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41억 달러 수준으로 약 68% 성장해 핵심 성장 엔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은 약 59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감소해 비즈니스가 전통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분기였습니다. 오라클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 전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오라클 클라우드를 직접 연동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통해 오픈 AI의 작업 일부를 오라클 인프라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니, 메타, 엔비디아, 엔트로픽 등 다양한 인공지능 플레이어와 협력해 여러 인공지능 모델을 오라클 클라우드 위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 벡터 검색,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같은 기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형태로 재설계하며 기업 고객의 방대한 데이터를 오라클 클라우드 내부에서 직접 인공지능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향후 매출로 인식될 계약 잔고인 잔여 성과 의무 규모가 약 5,230억 달러에 이르며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오라클이 이미 매우 큰 장기 계약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수년 동안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환되느냐가 핵심 변수임을 시사합니다. 오라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매우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가이던스는 약 500억 달러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기존 계획이던 350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가 집행되어 시장 예상치를 상당폭 웃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 부채는 약 1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자금 조달을 위해 1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도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당 순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일회성 지분 매각 효과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는 매출 성장에 비해 완만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잉여 현금 흐름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도입니다. 요약하면 오라클은 미래의 인공지능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금 부채와 투자를 크게 늘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이 선택이 성공으로 돌아오느냐가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라클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와 실제 수익화 사이의 시차입니다. 연간 500억 달러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출과 이익 기여는 2027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소입니다. 또한 오픈 AI, 메타, 엔비디아 등 소수 초대형 고객의 계약 잔고가 크게 집중되어 있어 인공지능 수요 둔화나 규제, 전략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 규모 조정이 곧바로 오라클의 성장 스토리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후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 경쟁과 투자 경쟁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여기에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1천억 달러 수준의 부채와 초대형 설비 투자는 이자 비용 증가와 밸류에이션 할인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라클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중심축으로 삼아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잔여 성과 의무 5,230억 달러라는 거대한 계약 잔고, 오픈 AI를 포함한 대형 고객과의 장기 계약, 그리고 오랜 기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와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기반은 분명 강력한 장점입니다. 9월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은 현재 주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수요가 앞으로도 장기간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자에게는 중장기 매수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정적인 배당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낮은 레버리지를 중시하는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높은 주가 수익 비율과 큰 설비 투자, 늘어난 부채가 부담스러운 지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라클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사이클에 베팅할 의사가 있고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이며 실제 투자 여부와 비중 결정, 손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